안녕하세요. 이경락과 함께하는 진짜 투자 전략 시간이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중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시세보다는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크게 키우는 그 과정들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투자랑 조금 다른, 약간은 실제 수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중에서 자기가 본인과 생각하는 본인의 투자 철학과 일치하는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정말 투자하는 그런 종목을 선별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패키징 쪽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죠. 반도체, 낸드, 후공정, 패키징 등등 이제 PCB까지 다양하게 IT를 계속 해부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후공정 테스트 소켓, 테스트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것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부터 또 설명을 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먼저 소켓, 테스트 소켓 하면 여러분들이 이질감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컴퓨터 이제 해부하고 자기 조리식 컴퓨터 설치해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세대 중에 하나고. 이렇게 CPU가 있으면요, 여기 위에 CPU를 씌우는 소켓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CPU를 끼우고 이 소켓 같은 걸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칩들이 있는데 이 칩들을 우리는 핀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여기에 기억이 나면 적어도 연배가 40대 정도는 되신 분들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용어가 바로 이제 테스트 시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자고요. 두 가지 핀이 있습니다. 핀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시장에서의 핀이에요. 요렇게 칩들이 막 나열되어져 있고 요것들을 이제 테스트해 주는 것을 핀이라고 하는데, 요 핀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게 소켓에 구성되어 있는 핀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탁 붙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요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누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포고핀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고핀. 누군가에서 이름을 따왔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어떤 기업에서 이름을 따왔거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나 대명사죠. 이렇게 포고핀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스트용 핀의 모습이에요.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CPU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주는 거죠. 후공정 패키징이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을. 패키징 이후에 요걸 탁 찍어 가지고 전자식 신호가 잘 소통되고 있는가, 잘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 이 핀이라는 것이 뭉쳐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소켓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핀들이 쫙 나열되지고 요거를 묶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소켓이라고요. 그러면 포고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포고핀으로 만들었으니까 얘 이름은 포고형 테스트 소켓, 포고 소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버, 실리콘 러버를 끼워가지고 핀 대신 실리콘 러버를 끼워서 만드니까 요거는 러버형 소켓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얇죠. 이거는 또 러버니까 실리콘 러버, 고무죠. 고무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 러버와 요것의 차이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요 포구형 핀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러버형 핀이 있고 러버형 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러버 소켓이 있고 포구 핀으로 만들어지는 포구 소켓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방식의 포구 소켓은 어디에 쓰이냐면 시스템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인텔에서 만든 CPU의 모양이 다를 것이고 AMD에서 만든 CPU의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핀의 개수도 다르고 소켓의 모양도 다르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요건 마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대량으로 준비를 못합니다. 소량으로 준비하면서 소량으로 사람이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 이거는 정말 마진율이 좋겠구나 알 수 있고, 요거는 러버니까 실리콘 러버를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마진이 떨어지겠죠. 대량으로 해서 탁탁 찍어내니까. 보통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많이 시키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요 소켓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핀 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포구형 소켓 시장, 포구 핀 시장에서 유명한 요 소켓을 만드는 기업 리노공업이 있죠. 리노공업. 리노는 이렇게 자체 핀도 있습니다. 리노핀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핀, 좀 전에 포구핀이라고 얘기했잖아. 자체 핀 이름을 바꾼 거죠. 뭐 경밀하게 마이크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름은 리노핀이야 우리가 만드니까. 이렇게 국내에서는 국가대표급 포구핀 상품 이름은 리노핀, 리노공업의 리노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소켓을 따진다라고 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위 정도 돼요. 그 아래 ISC가 있고 리노공업과 ISC가 있죠. 국내 기업들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기업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죠. 리노공업은 또 워낙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의 총 그 제품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소켓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소켓이 굉장히 많아지고 리노핀도 뭐 여전히 뭐 실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리노공업을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좋은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엄청난 마진율, 이 유보율과 마진율을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해요. 엄청난 기업인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포구핀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좋다고. 인텔의 CPU랑 AMD의 CPU가 다르듯이 당연히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무서운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같이 성장한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기업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그런 구조의 산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성장이 다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노공업의 리노핀 같은 경우 또 리노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 5G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정말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RF 쪽에서 통신 칩 시장의 테스트 소켓과 테스트 핀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사측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웨어러블, 점점 패키징의 미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웨어러블 시장, 또 뭐 AR, VR 이런 안경들, 뭐 기어팟, 에어팟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귀에 꼽는 거. 이런 것도 이 웨어러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패키징의 미세화랑 리노핀의 미세화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굳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테스트 소켓, 테스트 핀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기업인 리노공업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SC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아까 러버핀이랑 러버 소켓을 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자, ISC라는 기업은요, 뭐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죠. 러버 소켓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 DDR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러버 소켓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 핀이 아니라 포구 핀을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러버 실리콘을 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소켓. 근데 이거는 메모리 쪽에 많이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DDR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 러버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대중화시킨 기업이라는 얘기죠, ISC가. 근데 DDR 쪽은, 메모리 쪽은 마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죠. 그런데 최근에 이 기업이 ISC가 프로웰이라는 기업을 지분을 취득했어요. 원래 솔브레인 홀딩스 건데 이 프로웰이 어디냐면 뭘 만드는 기업이냐면 바로 포구 핀, 포구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러버 시장에서 최강자가 포구 시장을 뛰어들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뛰어들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ISC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 인수하고 나서 포구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RF 소켓 신제품 출시. 기존에도 포구 시장을 일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 M&A와 함께 RF 소켓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포구 소켓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포구 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구나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죠. 러버 소켓과 그리고 포구핀 소켓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인데 다양한 형상 설계 가능, 대량 생산, 이게 그 차이점을 알겠죠. 이쪽은 러버는 메모리, 이쪽은 비메모리.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출을 하고 이러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1분기 때 158억 영업이. 그리고 158억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예요. ISC.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쪽 시장에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많네요. 제품이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자, ISC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VR, AR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 거 얼마 만에 쓰겠습니까? 로봇 시장이 열리면 우리 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ISC 홍보 영상이에요.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우리 거. 이렇게 홍보했어요. 그래요. VR, AR 시대, 로봇 시대, AI 시대, 자율주행 시대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는 꾸준하게 당연히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고객사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또. TSE라는 기업이에요. TSE. 프로브 카드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의 테스트, 작업인데요. 테스트 검사 장비 위에 이렇게 이제 웨이퍼를 놓고 테스트해주는 요 카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징그럽죠? 제가 이렇게 균일된 거 계속 나와 있으면 좀 징그러워 하거든요. 좀 징그러워요. 빨리 넘겨야 되겠어요. 프로브 카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소켓과 함께. 요것도 메모리 쪽을 많이 담당해요. 메모리 쪽이네, TSE는. 그래서 총 매출에 상당 부분이 프로브 카드랑 인터페이스 보드와 같은 메모리 쪽에서 찍히는데 테스트 소켓 쪽도 상당히 찍혀요. 근데 여기 프로브 카드 쪽은 특히 낸드 쪽에 많이 찍힙니다. 이 회사가. 낸드 전문 기업이에요. 저는 낸드 관련된 기업은 꼭 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낸드 프로브 카드 전문 기업이니까 참 좋고 하반기에는 DDR5도 뭐 진행한다니까 좋고 아무튼 그런 기업인데 테스트 소켓 쪽에서도 매출이 좀 찍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좀 됐어요. 근데 이게 러버형 타입이에요.
그런데 러버형 타입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뭐라? 퍼고 핀이 아니라 러버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간대요. 러버 소켓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량 생산 주문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또 맞고.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TSE. 그래서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222억으로 이번에 1분기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1분기가 비수기인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일렉, LDT 등등, 메가터치 등등 핀 만드는 회사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종합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소켓 관련된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검사 장비 기업 중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 가진 거 없냐? 또 제가 서두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검사 장비, 후공정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은 버닝 테스트 시스템과 같은 이런 과정도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SSD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DIMM 테스트, 요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쉽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SSD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낸드 기반의 SSD. 여기에 낸드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이던 메타버스 시대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SSD인데, 이 SSD는 낸드 기반의 반도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낸드 업황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서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SSD 테스트 장비 시장 글로벌 넘버원이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에요. 네오셈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DIMM은 서버용 반도체, D램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SSD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D램용 모듈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SSD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인데, 이 SSD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기업용 SSD, Solid State Drive, 요 시장. 근데 요 종목이, 이 네오셈이 흥미로운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쪽도 최근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인텔도 고객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고객사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 이 SS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총 매출 비중에서 과거에는 SSD 테스트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서서히 들고 오는 게 SSD랑 자동화 테스터 쪽. 이쪽이 좀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동화.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버용 자동화 테스트나, 아무튼 그 밖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SSD 테스트 신제품도 내놓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SD 세계 시장 점유율, 검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는 네오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동안 PCB부터 시작해가지고 낸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 거는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거예요. 와, IT 진짜 공부할 거 정말 많지요. 저도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같이, 제가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진심,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업 탐방 갔다 왔던 기업들도 기억이 안 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댓글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신이 나야죠. 이거를 하면서 저도 즐기기를 바라거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업 탐방도 막 더 열심히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상한 댓글 보고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 이럴 때도 있고요. 아무튼 좋은 글, 선량한 기운이 저한테 많이 느껴지길 바라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걱정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다 걱정이에요. 이거 인건비 어떻게 하지? 이거 임금 인상 어떻게 해?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간단한 게 있어요. 물류를 자동화하고 공장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노동의 부족함을 대체해 나가는 방법. 스마트 팩토리. 이 방법이 있죠. 그래서 SF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리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류를 이제 나르는 모습이죠. 이렇게 물류 시스템. 아무튼 SFA는 국가대표급 물류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에요. 물류와 자동화 시스템을 네오 시리즈라고 하는데 네오 AI 솔루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오 무브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브? 예. 뭐 이런 것들 무브라고 읽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네오 플랫폼 솔루션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요거 이제 많이 보시죠. 삼성전자 뭐 공장 보게 되면 반도체 공장에서 확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죠. 그게 당연히 이제 노동의 부족 시간에 인건비의 인상 구간에는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참 매출처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에요. 매출의 하늘색, 매출의 상당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됐던 기업인데 디스플레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죠. 2차 전지가 더 많아져요. 디스플레이보다 지금. 그리고 유통, 이게 물류, 글래스 제조, 이 자동화야 다. 근데 이게 뭐 다 자동화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랑 연결되는 기업이죠.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수주도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왜 임금 인상에 의해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기업은.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많이 찍히니까 멀티플의 확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번 볼게요. 올해 2,300억, 올해 1분기 때 500억 정도 벌었으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고. 근데 시가총액이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인데 1조 5천이니까 너무 싸죠, 지금. 요런 것들로 매기가 온단 말이죠.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안 간 종목. 2차 전지 수혜주가 맞는데. 요런 기업으로 매출이, 시장에 자금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요거 좀 볼게요. 유보율도 정말 많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지만 유보율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죠. 저평가됐고.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신규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공장 자동화랑 연결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SF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리즈에도 요와 관련된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공장 자동화. 뭐랑 연결되죠? 사람을 대체하는 거, 자율주행.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거,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리즈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자율주행 다음은 AI죠. AI. 이런 식으로 다음 또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IT 산업을 해부하는 시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의 힘이 안 나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힘들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로 힘을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성우 투자하십시오. 큰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